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대링이 하자 볼 차례죠. 교재 보시면 169쪽입니다. 169쪽. 자, 116조가 나오는데 조문을 좀 보세요. 대링의 하자 1항.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린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그러니까 대린이 법률행위했을 때 어떤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 뭘 알았다, 몰랐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기준이 되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전부 다 대린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리행위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대리행위는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구라고 했냐면 대린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에서 흠결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대린이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본인은 이 행위와 관련되어서 착오가 있었는데 대리인은 착오가 없었대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법률행위 대리인이 한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착오가 있으니까 취소가 되는데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면 착오가 없잖아요. 그럼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전부 다 유혹하는 거고요. 이건 보실 필요 없고 누구만 보면 되는 거냐면 대리인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병이 을한테 비진이 표시를 했어요. 비진이 표시. 자, 우리 비진이 표시 지난주에 봤었잖아요. 원칙은 효력이 어때요? 원칙은 유효. 근데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비진이 표시를 했는데 본인은 이게 비진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선이 무과실인데. 근데 이 대리인은 비진이 표시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악이었다. 그러면 이 병은 본인에게 이 의사 표시가 비진이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얘는 보는 거 아니에요. 얘는 선이 무과실 보는 거 아니고 누구만 보는 거예요? 대리인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누가 기준이냐면 대리인. 하나만 또 보면 이 을이 대리인으로 병 소유의 부동산을 삽니다. 근데 이 부동산을 샀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정상적인 물건을 팔아야 되고요. 만약에 하자 있는 물건을 팔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런 책임을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담보 책임이라고 불러요.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거라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진 않는데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하자 있는 것을 팔았을 때 지는 책임이에요. 근데 이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매 계약 당시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샀어야 돼요. 만약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샀으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본인은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지의 상태고요. 대리는 전혀 모르는 부지의 상태였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하자가 있는 걸 알았는데 대리는 하자가 있는 걸 모르고 샀어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 있죠. 얘는 보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보는 거 아니고 뭐만 보는다고요? 대리인이 몰랐잖아요. 그러면 얘가 결정해서 산 거니까 대리인이 하자 있는 걸 모르고 샀다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담보 책임을 묻거나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효과는 다 얘한테 가니까 본인이 책임을 묻는데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본 과정 가면 불공정 행위에서 궁박은 본인 기준인데 그건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요. 그럼 2항을 한번 보세요. 2항을 보면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차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1항과 2항의 다른 점은 1항은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한 건데 2항에서는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본인의 지시에 조차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리는 그거 몰랐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인은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대리인에게 뭘 했다는 거냐면 지시를 내린 거죠. 야, 대리인, 너 묻지 말고 가서 병거 좀 사와. 그래서 얘가 아무것도 모르고 산 거야. 그러면 이 갑이 나중에
우리 대리는 몰랐으니까 네가 책임져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는 하자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리인을 시켜서 사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 대리인이 몰랐다는 사실을 얘가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본인이 지시했다 이런 말만 안 나오면 누구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리인만 보면 되는 거죠. 대리 행위에 있어서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괄호 2번에 대리인의 능력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대리인은 대리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 민법 117조에서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제한 능력자. 우리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하면 누구 있었어요?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있었죠. 이런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 한 경우에는 완전히 유효한 행위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사례로 보면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서 이 을이 대리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대리인이 예를 들어 18세 미성년자였어요. 이 미성년자가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 시간까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한 경우에는 이건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얘가 대리인이면 원래 이걸 취소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 지금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얘가 만약에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어떤 지위에서 했다면 자기 법률행위가 아니라 대리인으로 한 거면 이건 완전히 유효한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리인이 법률행위라면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뭐는 있어야 되냐면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제정신이어야죠. 만약에 의사 능력마저 없다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고 뭘 요구하지 않는 거냐면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지문 가지고 시험에 내면 뭐 몇 번 출제가 됐었죠. 미성년자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 이 매매 계약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해 X예요. 당연히 안 돼. 요 117조 때문이고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본인은 자신의 대리인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오해 X예요? 취소할 수 없겠죠. 완전히 유효한 거니까. 만약에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거 이상해지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저는 대리인 필요하면 무조건 미성년자 쓸 거예요. 똑똑한 애들 좀 많아요. 똑똑한 애 써가지고 잘하면 잘했다고 만난 거 사주고 못하면 뭐 해버리고 취소 완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 그건 완전히 유효이기 때문에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만약에 요 미성년자 을이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증해 주신 부동산이 있는데 이 갑의 대리인 을이 자기 아파트를 A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미성년자 을은 나중에 자기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원칙에 따라 취소할 수 있지만 지금 위에서 보는 건 자기 법률행위가 아니라 어떤 지위에서 하는 거예요? 대리인으로 한 것이면 그건 취소할 수 없다. 그게 바로 117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원래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제한 능력자가 만약에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했다면 그건 완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대리 행위도 완전한 대리이므로 본인이나 대리인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완전히 유효한 거고요. 효과가 나오죠 밑에. 자, 효과는 전부 다 본인에게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주된 효과든 부수적인 것이든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되고요. 그럼 2번에 보면 본인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대리인은 의사 능력을 갖춰야 하나. 그러니까 대리인이 만약에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라고 했고요. 본인은 법률 효과를 귀속받기 위한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본인은 행위 능력은 물론이고 모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사 능력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2살 먹거나 3살 먹은 애, 어린 애기들이죠. 얘들은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사 무능력자예요. 그러면 2살 먹거나 3살 먹은 애가 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지가 뛰어가서 계약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누가 계약을 해줬을까요? 법정 대리인, 부모가, 친권자가 계약을 했을 것이고, 이때 2살 먹은 애는 그 본인으로서 효과를 귀속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에는 자기가 의사결정 안 해도 돼요.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의사 능력을 갖출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제 정리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은 있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대리인. 행위 능력은 지금 방금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 제한 능력자로 상관없다 그랬어요. 의사 능력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건 있어요. 제정신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의 경우에는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위 능력은 물론이고 모두 필요 없다고요. 의사 능력도 필요 없어요. 본인이 결정해주면, 대리인이 결정해주면 되니까. 그 차이점 받으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무권 대리가 나오는데, 무권 대리는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물론 시험은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무권 대리 파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리를 공부하는데, 대리가 되려면 뭘 해야 한다고 했냐면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을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라면 그건 자기행위라고 했고요. 자, 현명을 했고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예요. 대리권이 있으니까. 그럼 유권 대리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근데 대리권이 없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권 대리인, 무권 대리라고 하죠. 그럼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인 행세를 한 거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개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무권 대리란 말을 쓰려면 그 사람이 현명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현명을 했어야 돼요. 현명을 안 하면 그건 무권 대리가 아니라 아예 얘가 현명을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라면 그건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그러니까 무권리자와 무권 대리는 유사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차이점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형 집을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팔아먹었냐면 대리권 받지도 않았는데 제가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팔면서 내가 우리 형 대리인이야 라고 하면서 팔았어요. 그게 뭐예요? 대리권도 없는데 위임장 위조해서 대리인이라고 팔아먹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무권 대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 형 집을 제가 서류를 위조해서 제 이름으로 등기해서 제 이름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럼 제가 대리인이라고 말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무권 대리가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권리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권리자와 무권 대리는 다르고, 무권 대리란 말을 쓰려면 기본으로 현명은 있어야 돼요. 현명을 했는데 뭐가 없을 때? 대리권이 없을 때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 통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광의의 무권 대리. 광의라는 건 이제 넓은 의미죠.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에는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현재 학설의 통설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데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로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권 대리면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야. 대리권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무권 대리 중에서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면 무권 대리라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무권 대리예요. 우리 민법이 딱 세 가지를 규정합니다. 125조와 126조, 129조인데 125조는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125조고요.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예요. 이걸 이제 줄여서 우리가 월권 대리 이런 말 써요. 권한을 넘었다라는 거고요.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야. 이걸 이제 줄여서 멸권 대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본인인데요. 외부에다가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줄 거야라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해놓고 실제로는 대리권이 수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리권 수여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얘는 현재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대리권 수여가 없었으니까 얘는 무권 대리예요. 근데 상대방은 본인이라는 사람이 대리권 준다라고 말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 을과 계약을 했다면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누가 책임을 지라는 거냐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바로 125조예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고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월권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최소한의 요건은 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대리권이 있어야죠.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을이 기본 대리권 내에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과하는 법률 행위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임대차할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에게 받은 서류 가지고 임대차라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본인이 작성해 준 이런 서류들이 있어서 이 을이 매매를 할 권한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얘가 선의무과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매매할 권한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죠. 무권대리예요. 임대차 권한은 있어도 매매에 대해서는 무권대리인데 이 상대방이 그걸 믿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본인이 져야 한다라고 126조가 규정한 거예요. 그게 월권대리고요. 129조는 되게 간단해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예요. 그럼 예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던 건데 행위 시에는 대리권이 소멸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을 대리해서 이 병한테 수금할 대리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을이 수금해가지고요, 본인 안 갖다 주고 자꾸 자기가 뭐 딴 데 쓰고 이러니까 본인이 그만해요라고 수권을 철회합니다. 자, 수권을 철회하면 이제 대리권은 소멸되죠. 그럼 이제 얘는 유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 대리요. 근데 을이 병한테 가서 저 아시죠? 저 갑 대리인이잖아요. 저한테 또 주시면 돼요라고 해서 병은 을이 대리인이라고 믿고 선의무과실로 지급을 했어요. 그럼 본인에게 또 줘야 돼요?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하겠다. 이게 바로 몇 조냐면 129조예요. 야, 너 대리권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준다 그랬어? 책임져. 이게 125조고. 야, 너 왜 배신할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어? 책임져. 이게 126조고요. 대리권이 소멸했으면 즉시 알려서 외형을 제거했어야지 왜 남겨놨어? 책임져. 이게 바로 129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 중에서 요 딱 세 가지의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법정 외관 책임이다라고 불러요. 법률이 정하는 외관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외관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상대방이 볼 때는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리권. 이런 외관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요 표현 대리는요. 이게 한자로 쓰면 이 거표자죠. 거표자고 요건 이제 보통 볼견자로 많이 읽는데 볼견 뭐 알현 이렇게 읽는데 보통은 이제 표현대리라고 많이 읽어요. 표견대리라고 읽으면 안 되냐? 읽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의미를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바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바로는 그자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외관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외관을 신뢰한 사람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제도가 바로 표현대리 제도예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상대방 보호.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오로지 이 제도는 이 병을 보호하는 거야. 만약에 병에서 정으로 넘어갔다. 이 전득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오로지 누구를 위한 제도냐면 직접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전득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를 위해 만든 제도냐면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표현대리가 있는데 그러면 일단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번 과정에서는 표현대리가 뭔지 개념을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표현대리라는 건 일단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일까요, 무권대리일까요? 쭈쭈쭈쭈 보면 어디 들어가 있어요? 무권대리. 얘는 유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대리.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 그걸 뭐라고 한다고? 표현대리. 작년 시험에 그게 나왔죠.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OX에. 틀리죠? 이건 유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유권 대리 주장 안에 표현 대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제도니까. 그게 이제 표현 대리고. 그럼 구체적으로 좀 몇 개를 보죠. 특히 이제 시험에 나오면 거의 126조가 집중적으로 출제돼요. 125조는 아주 가끔, 129조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26조가 핵심입니다. 일단 125조를 볼게요. 171쪽에 제125조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악의과실이면 책임을 안 지는 거니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무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안 진다고 했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표현 대리라는 제도는 본인의 일정한 희생하에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대방도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선의 무과실까지 갖춰야만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뻔히 대리권 없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까지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5조는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이 외부에 대리권 주겠다라는 표시를 했는데 이때 대리권 수여 표시에 방식의 제한이 있느냐? 방식의 제한은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재산상의 법률행위에서 방식을 지켜야 한다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방식의 제한은 기본적으로 없고요. 근데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걸 몰랐다.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었다면 책임은 누가 지냐면 본인이 져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125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됐는데 문제는 표시된 권한을 을이 넘어가는 법률행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표시한 것보다 얘가 더 초과해서 법률행위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몇 조의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126조 월권 대리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조문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125조에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러니까 125조가 성립되게 한 요건으로 표시된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야. 근데 표시된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이건 125조가 아니라 월권의 문제가 생기고요. 마찬가지인데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근데 대리권이 소멸된 다음에 예전에 소멸된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소멸된 권한을 넘어갔어요. 역시 몇 조냐면 126조예요. 그러면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권이 소멸되고 소멸되었던 권한을 초과해도 되어 권한 내에 한다는 거예요. 권한 내에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본인이 저한테 임대차 좀 하라고, 우리 집 비어 있으니까 임대차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제가 임대차를 잘 못하고 자꾸 시간이 걸리고 이러니까 본인이 됐어 이제 그만해 라고 수권을 철회합니다. 그럼 제가 대리권이 없어진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대리권이 없어졌는데 그 후에 임대차를 대리했다면 몇 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9조예요. 근데 임대차의 대리권이 소멸됐는데 본인이 대리권을 수권을 철회하면서 막 무시하고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냐 막 이러면서 무시하면서 수권을 철회한 거예요. 분노에 불타던 제가 매매를 해버렸어요. 그럼 대리권이 소멸되고 예전 권한 내가 아니라 아예 권한을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건 몇 조가 된다는 거예요. 126 월권 대리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제목이 대리권 수여, 수권이에요. 수권. 그럼 수권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법정 대리에서도 쓸 수 있어요. 임의 대리에서만 써요. 임의 대리였죠. 그래서 이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있고요. 법정 대리에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126조와 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에 모두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125조는 법정 대리에는 적용이 없다. 125조는 일단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대리권 수여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수권이 없었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본인 책임져라. 그런데 이건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지 법정 대리에는 적용이 없다.
좀 126조를 한번 볼게요. 172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세 개 중에서는 126조인데 조문을 한번 보죠. 대리인이 그 권한 외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갑이 본인이고 일단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을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냐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을이 기본 대리권 내에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초과하는 행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은 을에게 기본 대리권을 초과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걸 이제 우리 통설과 판례는 선의 무과실로 봐요. 이렇게 되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본인이 져라. 자, 판례 하나 볼게요. 갑이 자기가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등기가 안 돼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대리인한테 야 대리인 내 부동산 등기 좀 해줘 라고 등기 신청의 기본 대리권을 줍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하라고 각종 서류를 줬더니 얘가 서류를 받아서 등기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아예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권한 내가 아니라 권한을 초과한 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등기 신청권, 우리 첫 시간에 공법상의 행위와 사법상의 행위를 봤죠. 사법이라는 건 개인들 간의, 사인들 간의 법률 관계고 공법이라는 건 개인과 공권력, 국가 기관 간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등기 신청권이라는 이 권리는 사법상의 행위일까요? 공법상의 행위일까요? 공법상이죠. 이건 개인들끼리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신청해요? 등기소 가서.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하고는 다른 거예요. 등기 청구권은 뭐냐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기 서류 줘. 이게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죠. 그럼 등기 청구권은 공법상 행위겠어요? 사법상 행위예요? 사법상 행위예요. 개인들 간의 문제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가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의 행위니까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해요. 등기 신청권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민법 시간에 공부할 리가 없죠. 이거 어디서 공부하겠어요? 공법 시간이 아니고 공시법, 등기법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법상의 행위를 할 기본 대리권을 줬는데 매매를 했어요. 그럼 매매라는 건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사법상의 행위죠. 이런 경우에도 월권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느냐? 바꿔서 말하면 월권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이 동종 유사성을 요구하느냐라는 문제예요. 동종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종류가 이질적이라 하더라도 권한이 초과되면 월권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물론 시험에도 출제가 됐죠. 기본 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은 같은 종류여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상관없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공법상의 행위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건 이 공법상 행위 그리고 법정 대리권도 월권 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일상가사 대리권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닌데 가끔 나와요.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이란 건 뭐냐면 일상적인 가사 생활과 관련해서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가사 생활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다. 이때 서로는 당연히 누구를 말하겠어요? 가사 생활을 함께하는 부부죠.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서로의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거죠. 요거 임의 대리, 법정 대리로 구별하면 임의 대리일까요? 법정 대리일까요? 우리 임의 대리면 뭐가 있었어야 돼요? 수권이 있었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시고 서로 대리권 주고받고 막 그러나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 나와 있다는 거예요? 법에. 그렇죠? 법률이 규정해요. 그래서 이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월권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주민증을 주면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아내한테 이제 부탁을 한 사건인데요. 근데 이 아내가 만들어 달라는 신용카드를 안 만들고 남편 집을 팔아버립니다. 예.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일상가사 범위에 속하느냐라는 문제예요. 만약에 이게 일상가사 범위에 속하면 얘는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일상가사 범위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안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도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행위다. 정상적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결혼해서 이제 부부 이렇게 쭉 같이 살면서 재산을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부부의 재산은 하나일까요? 따로일까요? 따로죠. 그렇죠? 물론 마음은 하나죠. 일심동체인데 그 우리 가족법상 부부 별산제를 취해요. 그러니까 부부 재산은 하나가 아니라 별개 재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다면 남편의 채권자가 아내의 고유 재산에 강제 집행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별개 재산이죠.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했다?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남의 걸 팔아먹은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 일단 부부니까 뭐는 있어요? 일상가사 대리가 있는데 요 안에서 한 거예요? 초과한 거예요? 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 초과하는 것에 대한 수권이 있다라고 상대방에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몇 조가 성립하냐면 126조가 성립이 돼요. 그럼 이 사건에서 기본 대리권이 되고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일상가사 대리죠. 그러니까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리고 표현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특히 요게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129조가 성립이 되고 권한이 초과되면 126조가 된대요. 그럼 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했죠. 여기서는 지금 뭐가 기본 대리권이 되고 있는 거예요? 129조. 이런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을이 매매를 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현명을 했어야 돼요? 반드시 현명을 했어야 되죠. 만약에 을이 현명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팔아먹으면 그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무권리자, 무권대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라는 문제가 나오려면 을이 현명을 했어야 되고 을이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팔아먹으면 그건 표현대리 문제가 아니라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어야 되고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걸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이걸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냐면 대리 행위시가 기준이에요. 요 계약시죠. 계약시. 을이 행위할 때 그때 선의 무과실이면 되고요. 나중에 달라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을이 병이요.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을에게 매매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어요. 선의 무과실이요. 근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병이 갑에게 표현 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만 본다고요? 대리 행위시만 보는 거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나중에 알게 된 건 상관없고 요 계약 시에만 선의 무과실이면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죠. 무권 대리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럼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리권이 없다는 걸 영원히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엔 어차피 알게 되는 거고 언제만 몰랐으면 된다고요? 행위시, 선의 무과실은 행위시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교재 한번 볼게요. 172쪽에 자, 성립 요건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성립 요건 기억에 기본 대리권의 존재 최소한의 요건이죠. 니은에 보면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를 하였을 것. A번 보세요. A번에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 대리 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은 동종 유사성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B번 대리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리 행위를 했어야 한다는 건 뭘 했어야 한다는 거야? 줄여서 말하면 현명해야 돼요. 즉 현명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 이 126조가 성립할 수 없고 단지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근데 조심하실 점은 그 둘째 줄 마지막에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기는 언제라고 되냐면 대리 행위 시, 계약 시고요.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오른쪽에 이제 멸권대리 나오는데 이건 뭐 종문만 한번 보세요. 129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립 요건 간단하게 확인만 해두시고 129조 성립 요건은 뭐 특별하게 안 봐도 그냥 떠오르죠. 첫 번째, 예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을 것. 행위 시에는 대리권이 없을 것, 소멸했을 것이죠. 세 번째, 상대방은 어때야 돼요? 선이 무과실 것. 이렇게 되면 멸권 대리가 성립하고요. 129조는 뭐 간단한 거라서 출제도 거의 안 되고 126조 위주로 좀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무권 대리 중에서 뭘 본 거냐면 표현 대리를 본 거야. 그럼 표현 대리가 지금 몇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그럼 그 세 가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는 딱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세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전부 다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협의의 무권 대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 중에서 어느 게 더 범위가 넓은 거야. 협의의 무권 대리가 훨씬 넓은 거고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게 바로 표현 대리 제도고. 그런데 협의의 무권 대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갑 아들이에요. 이 집 아들인데 요즘에 좀 돈이 필요해가지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각종 등기 서류 이런 거 다 훔쳐가지고 위임장 위조해서 내가 우리 아빠 대리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부동산을 파는 매매 계약을 합니다. 무권 대리죠. 그러면 아들이 몰래 서류 훔쳐서 아버지 집 팔아버리면 이 아버지는 책임져야 돼요? 안 져도 돼요? 안 져도 되죠. 책임져야 되면 불안해서 나와 있질 못할 거 아니에요. 대리권 준 적이 없고 얘가 훔쳐다 간 거니까 이건 본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 집을 팔아먹고 돈 쓸 땐 좋았는데 이행기가 다가오니까 겁이 나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짐 싸자. 왜 그냐 그랬더니 집 팔아먹었대요. 아버지 흥분하시겠죠. 매우 치십니다. 근데 이제 얘가 맞던 애가 뭐라고 하냐면 얘가 잘 판 거예요. 이게 아버지 집이 3억짜리인데 애가 말을 되게 잘해가지고요. 5억에 팔았대요. 5억에. 그러면 아버지가 때리던 손을 잠깐 멈추십니다. 혼자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3억짜리를 5억에 팔았어요. 그럼 아들의 이 행위는 매우 괘씸하지만 내 법률 효과로 하고 싶을 수는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얼른 뭐 하시면 돼요? 추인하면 돼요. 추후에 인정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무권 대리인 법률 행위는 무효예요.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건데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돼요. 언제부터인지가 중요해요. 추인 시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면 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 비싸게 사서 속상해 죽겠는데 봤더니 대리권이 없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기 싫으면 얼른 철회를 하면 돼요. 이 철회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철회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계약이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는 누가 빨리 했느냐에 따라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 추인하면 얘는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효가 돼버린 거예요. 얘가 먼저 철회해버리면 본인도 추인할 수가 없다. 그럼 다른 말로 이제 시험 지문이 나오면 본인은 언제까지 추인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그렇죠? 마찬가지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몰래 아빠 집 팔았는데 이렇게 잘 파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고요. 돈 필요하니까 급매했겠죠.
3억짜리를 예를 들어 2억에 낼름 팔아먹은 거야. 자,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누구에게 유리해진 겁니까? 상대방이죠. 싸게 샀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표현대리가 성립됐다면 병이 본인에게 책임지세요라고 하면 본인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건 표현대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책임지세요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책임 좀 져주실래요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걸 우리 뭐라고 했어요? 최고. 답변을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본인이 그래도 내 자식이 한 건데 추인해 줄 수도 있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해 라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거절하면 계약은 당연히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본인과 상대방에게는 각각 두 가지의 권한이 있어요. 본인은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철회권과 최고권이 있어요. 그럼 얘가요, 철회하면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철회권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만 인정하냐면 선의자에게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철회권이라는 건 얘가 계약을 끝장내 버리는 거잖아요. 이 계약을 끝장낼 수 있는 힘은 악의자에게는 주지 않고요. 선의자에게만 줘요. 근데 최고권은 얘가 끝내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는 선의자만 할까요?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 안다고 물어도 못 봐요. 물어보는 건 다 아는 거예요. 선악불문하고 최고권이 인정이 되고 철회권은 선의자에게만 인정돼요. 간단한 거지만 요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철회권은 선의자만, 물어보는 건 선악불문.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최고를 합니다. 자, 그럼 최고를 하면 본인이 추인한다, 거절한다라고 확답을 하겠죠. 자, 이 그림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잖아요. 예. 생각 안 나시죠? 예, 안 나는 게 정상이라 그랬어요.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금방 까먹어요. 계속 보고 또 보고 하면 되니까. 근데 확답을 안 했어요? 확답을 안 하면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기억나시죠? 우리 민법에서 시험 범위 내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전부 다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근데 최고 기간까지 확답을 도달시켜야 합니까? 발송하면 됩니까? 발신주의죠. 우리 지난주에 원칙은 도달주의인데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 중요한 거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고, 두 번째가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에요. 이것도 기간까지 도달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발송만 하면 인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 갑은 하고 싶으면 추인을 할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 병에게 추인하겠죠. 물론 이 추인도 역시 방식의 제한 같은 건 없어요. 어떤 형태든지 추인이 되면 이제 이것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데, 근데 이 추인을 꼭 상대방에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아버지가 방에서 야 잘했다 야 라고 추인해 준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죠. 얘네 집에서 추인한 걸 얘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는데 이 추인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왜 대항할 수 없다고요? 상대방이 모르니까. 그러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냐면 상대방이 안 때부터요. 그래서 상대방이 안 때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오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본인이 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갑은 병에게 그 추인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얘가 알아야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이 상대방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철회를 한 거죠. 얘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모르고 철회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은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되었다는 말이 나오면 뭘 꼭 확인하셔야 되냐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어떻대요? 몰랐대요. 모르고 철회했다면 추인이 우선해요? 철회가 우선해요? 철회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교재 좀 보세요. 그 173쪽에 조문을 한번 볼게요. 130쪽. 130쪽.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추인이 있게 되면 효력이 생긴다고 했죠. 131쪽 최고권인데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뭐라고 됐어요? 발하지 아니한 때, 발신주의. 그러니까 받지 못한 때가 아니라 발하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한 것이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추인 또는 거절을 꼭 상대방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에게 안 했다면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 없다. 왜요? 상대방이 모르니까. 그래서 단서 조항에 나오죠.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이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 권리 하지 못하고 중요한 말은 소급하여. 추인 시부터 유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인 행위 자체가 유효한 계약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된다라는 거죠. 뭐 다음 페이지에 그 추인권에 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쭉 써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효가 동그라미 1번 맨 밑에 최고권 나오죠. 선악불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권은 선악불문. 자, 오른쪽에 2번에 보면 상대방의 철회권이에요. 철회권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선의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권은 물어보는 거니까 선악불문이고 철회권은 끝장내는 거니까 선의자에게만 인정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135조가 나오죠. 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선택적으로 나와요.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건 선택권자입니다. 누가 선택을 한다고 되냐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 대리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묻는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해줬고요. 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1항의 책임을 물으려면 제한 능력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묻는 거고 그리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는 바꿔서 말하면 선이 무과실일 때만 물을 수 있다. 자, 135조 책임을 좀 볼게요. 갑이 본인. 이제 얘가 상대방이에요. 얘가 이제 무권 대리인. 본인과 상대방에게 각각 두 가지가 있었는데 본인은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어요. 자,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데 추인 시부터 유효해요? 처음부터 유효? 처음부터. 소급효가 있다고 했어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자,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어요. 자, 최고권은 선의자만 해요? 선악불문이에요? 최고권은 이건 물어보는 거니까 선악불문이고 철회권은 선의자에게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본인이란 사람이 내가 할게 라고 추인했다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행하면 되니까. 근데 얘가 나 안 해 라고 거절합니다. 그럼 이건 표현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물을 수밖에 없을까요? 무권 대리인이죠. 야, 너 대리권 증명해봐. 그럼 얘가 없어 그러겠죠. 무권 대리니까. 그러면 없으면 네가 책임져. 이때 책임지라고 묻는 건 당신이 계약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 라고 책임을 묻는데 이걸 이제 우리의 민법 135조의 책임이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135조의 책임은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지는 책임입니다. 그럼 이행을 하거나 당신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선택한다고요? 이거 가지고 시험에 계속 냈었어요. 상대방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 무권 대리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무권 대리인 자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시험에 계속 냈는데 최근 들어서 각종 시험을 보면 이거보다 이제 오히려 더 많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 책임을 지게 되는 무권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135조 2항에 규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였다라고 하면 병의을에게 이행 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위 능력. 최근에는 각종 시험에 이게 계속 출제가 돼요. 아까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대리인은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같은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왜 대리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된다고 했냐면 자기가 책임질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위 능력 없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지금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면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책임 물으려면 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을이 뭐 미성년자다, 피한정 후견이다 이런 말 나오면 이행 책임 물을 수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어때야 되냐면 선의 무과실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뭐 뻔히 대리권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네가 책임져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35조의 책임이고요. 그러면 이 135조 책임의 전제 조건으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을 최고로 했을 때 철회를 하고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철회하지 않고 최고했다는 거예요. 철회하면 이 책임 물을 수 없죠. 왜냐하면 철회하면 계약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됐는데 이행하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얘는 철회하지 않고 최고한 거야. 그러면 이 135조가 나오려면 본인이 추인한 걸까요? 추인하지 않았어야 돼요. 추인하지 않았어야죠. 만약에 본인이 추인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니까 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135조 책임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제 조건은 상대방은 철회하지 않았을 것, 본인은 추인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때 이제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배상 책임을 묻는데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상대방이 하는 거야. 그리고 책임을 물으려면 그 무권 대리인에게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 갖춰야 되고요. 요게 이제 135조 내용 나와 있고, 자 여기까지가 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가 나오는데 쉬었다가 보시죠.